안녕하십니까.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토크쇼 보제쇼 120 진행을 맡고 있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자, 이 6월이 오기 전에 지금 전국은 선거로 들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또 무엇이 영향을 줘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 손에 땀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토크쇼 보제쇼 120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시각각 지금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 또 14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최대의 격전지가 어떤 상황이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상징, 대한민국 언론의 핵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조갑재 TV 대표를 맡고 있는 조갑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는지요? 자주 저는 또 방송사에서 뵙고 또 선배님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금과 옥조처럼 복원했고 또 제가 글도 여러 차례 실었던, 물론 당시 편집장 하실 때는 아닙니다만 김성동 편집장, 배진영 편집장, 뭐 여러 후학들이죠. 편집장님의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자, 또 편집장님은 경북 태생이지만 부산에서 또 오랫동안 사시기도 그렇죠. 하셨죠. 경북에서 출생은 제 사실은 일본에서 했고 경북이 고향이고 청송이 고향인데 네. 학교를 부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신문사 생활을 거기서 10년 동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또 부마 사태도 취재하고 해서 부산 떠났지만은 부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부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찐 사실상 부산 사나이 조갑재 대표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격적으로 보제쇼 시작합니다. 자, 어디로 가볼까요? 먼저 부산 북갑입니다. 자, 하정우 후보의 엄청난 핵폭탄급 논란이 터졌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전 AI 수석이라서 똑똑하겠지, 빈틈 없겠지, 청렴하겠지 생각을 한 분들이 많을 텐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 여론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식 파킹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자신이 받았던 AI 기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4주를 단돈,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합니다. 7만 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될까요?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낮은 가격이니까요. 설사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낮은 가격에 산 사람은 정여세를, 매도한 사람은 정상가 기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스테이지, 만주의 주식을 받았던 이 업스테이지가 하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수립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이 사업을 총괄하던 지난해입니다.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해당 국책사업 참여회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가는 것은 이 주식을 100원에 매각했다라는 게 7만 원 하는 주식을 100원에 매각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매각한 것인지, 두 번째는 주식 만주를 받은 이 회사가 국책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것이, 선정돼서 계속 경쟁하고 있는 후보자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 보도되고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다르다, 주식을 100원에 넘긴 것은 주식 파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인 출신이시거든요. 조 대표님은
이런 이야기를 선거판에서 나오고 있고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게 주식 거래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계약서도 아주 치밀하게 작성됐을 것으로 봐요. 예. 그러나 이게 크게 보면은 이게 이해 충돌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그 라이벌 회사에 자문을 해주고 그쪽으로부터도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라이벌 회사 두 군데 걸쳐가지고 다 한쪽은 월급 받고 한쪽은 뭐 주식상의 이익을 보았다는 건데 이거는 아주 중대한 이해 충돌 사안이고 또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선정이 돼가지고 약 5,6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액수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와. 5,600억이에요. 액수가. 예. 그런데 지금 이 AI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가 아마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대기업 돈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잘못하면 이거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을 것이고 눈먼 돈이라는 말은 권력을 등에 업으면은 그 눈먼 돈을 먼저 차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은 이거 초장부터 다 잡아야 돼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물샐 틈 없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이 사건은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그런 돈이 새는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첫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것은 누구 당락, 누구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건 투명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정우 후보 측에서도 또 업스테이지에서도 적법하게 부여한 주식이다. 이게 이른바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당장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식을 주는 베스팅 V입니다. 베스팅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반박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일지 여부인 것인데 방금 전에 조갑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정우 후보 전 AI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하GPT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관련 업계에서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업스테이지가 하 후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국민성장펀드에서 금융위원회 산하입니다. 5,6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1차 평가를 통과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분명히 이 회사의 어떤 자료이든 간에 하정우 수석이 자문이다. 이런 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숱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지켜본 조 대표님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선거판을 띄는 게 맞을까요? 당장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선거판이니까요. 수사를 할 시간도 없고 그것은 선거 이후에 일어날 사안이고 지금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구갑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게 범법 사실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 이런 걸 만든 수사기관이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수사부라고 있었어요. 예. 중앙수사부. 중수부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다음 또 특수부. 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이번에 사법개혁한다면서 검찰청 폐지한다면서 사실상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려했던 사안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증명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특히 이 금융 부분에는 금융이나 마약 수사 이거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 기능을 망가뜨려 버리면은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범죄자 예. 또는 조폭 뭐 이런 꽤 변호사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 추가적인 의혹에는 AI 업계에서는 하정우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했다가 처분한 비상장 주식회사인 하이퍼엑셀 임원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입니다. 하정우 후보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담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았는데 AI 전문가라 이런 애매롱한 야리꾸리한 그런 의혹들은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교수님 또 하나의 의혹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1차 평가를 통과한 바로 하정우 후보가 주식 만주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업스테이지 대표가 아시아의 명문 대학인 홍콩 가기 대학의 교수인 모양입니다. 주고받은 SNS가 공개됐습니다. 네이버 초거대 AI를 이끌고 계시는 하정우 박사님을 홍콩 가기대 교수님으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수업도 하고 학생들도 지도해 주셔서 많이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하정우 당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이해 충돌이 있을지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천해 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업스테이지와는 엮인 관계인데 그 기업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의 평가를 통과했다. 의심을 하는 게 지나친 겁니까? 의심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혹을 제기할 소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이 인간관계가 아주 특수한 관계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 5,600억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관계할 수 있는 자리에 하정우 수석이 있었다는 것. 또 네. 하정우 수석 뒤에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이런 어떤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뭔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형식 논리로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출마를 했을까 하는 의문은 본질적으로 들어요. 네. 예. 출마를 왜 했을까? 출마를 하고 싶지 않는데 대통령이 밀어서 출마를 시킨 건지 하는 이것과 연관되면은 그 의혹이 점점 커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출마를 하지 않고 그대로 AI 수석직을 유지했다면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의혹이긴 합니다.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참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네요. 자, 부산 북합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파업 소식은 반영되지 않은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지금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발표된 조사입니다. 오늘 반영된 조사인데 동아일보가 채널A인가요? 조사 개요도 올려주세요. 네, 올렸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수치상으로 가장 앞쪽에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한동훈 34.6, 하정우 32.9, 박민식 20.5.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1%라도 2%라도 3%라도 5%라도 하정우가 가장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자, 이 조사에서 아직 이건
하정우 후보의 의혹이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또 정부가 막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의 파업 러시가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 조사인데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34.6, 하정우 32.9, 박민식 20.5 어떻게 해석을 하시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 같아요. 이 흐름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네. 한 달 동안. 그래서 언젠가는 골든 크로스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왔다고 봐요. 예.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정우 후보가 4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좀 내려앉은 거거든요. 예. 여기 보면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은 다른 조사하고 거의 같아요. 20%로 고정되어 있는데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부분 중에서 일부가 저 한동훈 후보로 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네. 이걸 보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추세가 앞으로 가속될 거라고 봐요. 예. 예. 여기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더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박민식 후보가 갖고 있는 반올림에서 21%의 지지율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다른 조사에 따르면은 단일을 하여 찬성한다는 여론이 그 중에서 50% 넘거든요. 예. 이것은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앞으로 이 표가 한동훈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더 벌어져 가지고 예.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40%대를 향해서 저는 직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 대표님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관통해서 선거 등을 봐오셨는데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지역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수치로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첫 조사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1%든 2%든 오차 범위 내입니다. 수치상으로 가장 앞서는 결과가 이렇게 첫 조사가 나오는 게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차이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아. 예, 1등으로 한번 올라서면은 예.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특히 이 세 사람이 현장에서 북구갑 저도 북구갑 가봤습니다만은 북구갑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이건 보병전인데 예. 보병전에서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그 밑에서 수행해 주는 그 조직 있잖아요. 조직. 서병수 전 의원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됐죠 아마. 예. 그래서 그 조직이 한동훈 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중전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주로 언론에서 크게 보고 보도하는데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유는 장동혁이라는 저는 장동혁을 거구파로 분류를 하는데 윤호겸 파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자객 공천을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그 모양이 예. 별로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하.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정의감이 있으니까 예. 자연스럽게 한동훈 편을 들 수밖에 없고 한동훈 후보가 너무나 선거운동을 잘해요. 선거운동 잘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전략이 있고 개소식에서도 보면은 뭐 유명 인사들 나와서 축사하는 그런 유가 아니고 완전히 마을 주민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소식을 한다든지 네. 또는 말과 글이 항상 뉴스를 만들잖아요. 이러니까 또 한동훈 이야기를 하면은 뭐 시청률도 높아지고 조회수도 높아지니까 하나의 생태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 힘과 이건 공중전이고 하나는 이 보병전으로서 현지에서 선거 운동이 잘 결합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호개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탁한 세력, 거구파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게 이번 선거의 출발할 때의 하나의 주제였어요. 예. 그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공소 취소 뭐 음모 이런 게 나오니까 그게 약간 잊혀졌어요. 예. 그러다가 장동혁 대표가 부산에 2번이나 가서 한동훈 떨어뜨리는 이 박민식
공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소식에도 참여하고 예. 하니까 자연히 부산 북구 사람들은 한동훈에 대한 동정심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장동혁 때 한동훈 대결이 돼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박민식 때 한동훈 대결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대 장동혁 대결이면은 아마 한동훈 편을 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부산 북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예, 우리가 궁금합니다. 큰 사람을 키우자는 생각이에요. 아. 대통령감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 그 모인 사람들이 예. 개소식에서 보니까. 어. 그래서 부산 북갑이 부산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 그 부산 북갑을 진짜 갑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한동훈 대표가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뭔가 이 존재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저는 이번 이 한동훈 1위로 나온 것의 하나의 동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니 지금